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배움은 늘 끝이 없다는 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연대와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선생님들의 연구 모임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산중학교 박영아 선생님 그리고 서산성림중학교 우혜경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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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성림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수석교사 우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중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들 어렵지만 특히 또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로 현장 상황이 어떤지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우혜경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2학기에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이 코로나 자가격리 학생들이 생기고 그래서 네.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 활동에 좀 제약도 많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네. 어려움. 하지만 아이들이 얼굴을 보며 수업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네, 역시 이게 수업이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요. 우리 박영아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재연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재연구라는 것을 하는데, 이 활동은 모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은 상호 간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배움이 연결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네. 뭐, 아시다시피 방역 단계 강화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의 그런 시기에 접하면서 네. 아이들이 자가격리도 많고, 또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모둠 활동을 개인 활동으로 많이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책상 대형도 전부 시험 대형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에서는 제한점이 참 많죠.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은 근데 뭐 신체 활동에 있어서도 좀 이제 제한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던 게 학력 저하 문제를 그동안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혜경 선생님. 네, 이제 학력 저하가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네.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집중해서 보니까. 네. 하지만 그 집중력이 좀 아무래도 부족한 중간 계층부터 네네. 이렇게 하위권 아이들은 더 아무래도 안 듣게 되고 네. 실제 학교 왔을 때 수업 시간에 정말 온라인 수업 열심히 참여했다 손 들어봐 이러면 네. 한 반에 네. 한 10명, 어. 한 15명 이 정도, 그러니까 절반 네. 이하로 이제 손을 듣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확인해 보면 또 열심히 고해를 하죠. 절반 정도는 대충 듣거나 안 듣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 이제 저희도 학교 다시 왔을 땐 네네. 그 부분을 다시 피드백해주고 다시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또 수업에 또 적용하고 막 네. 이러다 보니 교사들은 약간의 이중 부담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죠. 실제로 이제 진짜 우리 박영아 선생님도 좀 많이 느끼셨어요? 학력 저하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 만났을 때 좀 느끼셨나요? 요새 수업의 기조가 학생 배움 중심 수업 또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이 기조예요. 네. 그리고 평가도 총괄 평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그런 기회 자체가 소실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 염려가 됐어서 네. 작년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그 학습격차 해소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네. 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수업 방식, 즉 교실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습 격차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5점 만점에 3.52 정도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요인은 물론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는 시간 관리도 잘 되고 자기주도 학습력도 높고 그다음에 내적 동기도 많이 유발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교실을 벗어나서 교사의 관리라든가 동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뭐 학습 촉진이라든가 그런 지속성이 많이 약화되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니까 학습을 했다라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네. 단순히 시간 경과로만 측정이 되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음소거 돼도 수업은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교했을 때 빨리 또 재복습을 해주고 평가가 막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 속에서 네. 부모님들과 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체득하죠. 격차가 그러게요.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짚어보기도 하지만 정말 상황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네. 그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이 그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공동으로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집단 지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예요. 네. 학교 내 공동체도 있고 네. 학교 밖 공동체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서산 지역이랑 뭐 이게 충남 지역 이쪽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학습 공동체는 그래서 이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그 목적을 향해서 공부를 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단체다 보니 자발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401개 학습 공동체 공모를 하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SNS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 전국 단위의 공동의 이제 어떤 수업이라든가 평가 뭐 이런 교육에 관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단위의 학습 공동체도 있고요. 학교 자체 내에 학교 안 학습 공동체라고 그래서 학교 내 학습 공동체가 독서 나눔, 뭐 수업 연구 그리고 뭐 평가, 뭐 학생 생활지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소그룹 규모의 학습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 학습 공동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산 지역, 당진 지역 이렇게 학교를 초월한 교사 공동의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지지해주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정서적 교사들도 정서적 안정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서산 지역만 해도 학교 밖 학습 공동체가 14개 정도 있고요. 한 학습 공동체는 10명 이제 안팎 인원이 학교 밖 학습 공동체일 경우 많으면 15명 정도도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뭐 환경 문제, 교육, 뭐 수업, 평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방과 후에 다시 연구를 하고 서로 연수도 하고 뭐 이제 실천하는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뜻이 맞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개인 사실은 퇴근 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밤 8시에 뭐부터 이렇게 1시간 반, 1시간 이상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줌으로 서로 연수하고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자발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시간 투자를 해서 기꺼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 단위로도 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는 영어, 국어 이렇게 지도하고 계신데 교과목 관련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박영학 선생님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다른 공동체 회원으로만 종사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이제 제가 회장이 돼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충남에 수업과 관심 있는 영어 교사 8명으로 이루어진 I We Share이라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영어 교과에는 심화연수 6개월 과정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 안에 수업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관찰을 하다가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느끼신 분들을 제가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꺼이 좋다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해서 모인 거고요. 지역은 논산에 3분, 그 다음에 천안에 3분, 공주에 1분, 그리고 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은 제가 33년 차거든요. 거기에서 신규 선생님들까지 쫙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여튼 자발성을 위주로 저희가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학습 공동체에 저도 회원으로 있다가 네. 2019년도에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수석교사인데 수석교사는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의 수업과 학교 생활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네. 좀 더 의미 있게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저경력 선생님들, 우리 친한 선생님들과 수업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수업은 교육과정을 탄탄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네. 더 좋은 수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이제 다소 부족할 수 아무래도, 있으니까 네. 예, 수석 교사들의 전문성을 좀 살려보자. 그래서 네. 수석교사 3명과 네. 이제 그 학교에 정말 수업과 평가 또 수업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 수업에 진심인 네. 교사들 네. 이렇게 딱 봤다가 네. 함께 할까 막 이렇게 해서 기꺼이 그분들도 좋다고 해서 한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미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들이 교과별 프로젝트 또는 우리가 다양한 교과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다양한 교과가 함께 융합해서 융합 프로젝트 수업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 주제는 프로젝트 수업을 연구하고 네. 뭐 연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또 이제 대두되면서 교사들이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 되게 당혹스러웠거든요. 초기에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 도구들을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함께 연구하고 연수하고 서로 사례를 또 발표하고 하면서 그 이제 온라인 수업 도구에 관한 연구.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3년째니까 네. 우리들의 수업 노하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각자 연구했던 또 연수 받았던 내용 중에 자기의 전문성을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죠. 네. 네. 그냥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알찬 그런 모임인 것 같은데 아까 뭐 사례 발표 같은 것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 실제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얼마 전에는 발표회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들이 좀 공유됐나요? 우리 강영화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저희 서산교육지원청에서 9월 7일 날 14개 학습 공동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네. 1학기 운영 성과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네. 시간적 제한 때문에 많은 내용이 공유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그런 내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제는 저희가 수업과 평가뿐만 아니라 네. 민주 시민교육, 독서, 그다음에 탄소 중립 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숲 생태 교육, 또 치유 프로그램 네. 또는 제과 제빵. 네. 오. 요거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음. 상담이라든가 오. 사서 선생님들의 그런 학습 공동체, 뭐 프로젝트 수업,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네. 많은 노하우라든가 운영의 묘 같은 것이 공유됐었고 그래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제안도 드린 점이 네.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공동체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좀 탈락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건의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컨설팅도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장학사님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이 좀 있었고 저희가 모임의 장소에 대한 뭐 제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2학기에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도 이제 공지가 되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진짜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같이 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그 전 19년도에는 네. 학교로 이제 방과 후에 뭐 어느 학교를 모여서 함께 나누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해요. 네. 줌으로 연수도 하고 자기 수업 사례도 발표하고 그리고 수업 공개랑 수업 나눔을 할 때도 이렇게 함께 가지를 못하죠. 인원이 네. 제한이 있으니까 네, 서로. 네.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이제 4인 이하로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네. 줌에서 만나면 네.
너무 반가워서 항상 웃죠. 그래요? 지금 살짝 화면 나갔는데 다들 밝으시네요, 표정이. 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혼자만 끙끙대면 해결이 안 되던 수업에 대한 고민, 이거를 저 선생님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의지가 되고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다. 이런 든든함. 그리고 나의 수업을 나를 지지해주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평가를 문제를 어떻게 과정중심 평가 아까 박영하 수석님 말씀하셨는데 수업과 그 수업 상황 속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얼마나 더 신뢰성 있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치러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평가 계획도 검토해주고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 보람, 의미, 그다음에 함께 한다는 뿌듯함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죠.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네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지금까지도 정말 잘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조금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박연호 선생님 혹시 뭐 좀 이런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는 제한점들이 이제 어차피 이것이 종식돼야 해결될 거지만 저희는 줌으로도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대면에서 나누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워크숍 같은 것도 저희 하고 싶고 뭐 토크쇼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직접 보면서 노하우도 뭐 많이 전달받고 싶고 하는 그런 제약이 좀 풀렸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구성 원년이라 제가 리드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학습 공동체의 기본은 수평적 관계와 의미 있는 나눔 이것이 n분의 1로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본질에 맞는 활동을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제 오혜경 선생님도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뭐 아니면 좀 이런 부분 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수업 이후에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좀 더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사들도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 노력을 투자하면서 학교 안, 학교 밖 다양한 어떤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막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믿어 주시고 그래서 학교를 좀 더 신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학부모님, 교사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연호 선생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공부하는 주제 중에 이제 AI 교육이 영어 교육과 접목돼서 어디까지 학습과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이러한 공유는 학습 공동체에서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심도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심에 선생님들의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는 수석교사가 있다. 근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제가 1기고 오혜경 수석님이 이제 4기인데 다른 시도는 10기까지 끊이지 않고 선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잠깐 중지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도 수석교사가 좀 더 선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두 분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요. 이게 사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 현장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늘 뒤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조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앞으로도 두 분 지금처럼 기분 좋게 즐겁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교육 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